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제 앞전에 조금 전에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은 어떤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수입 대금을 받았습니다.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고 합시다. 자, 수입 대금을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해야 된다. 자, 수입 대금을 결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사야 되겠죠. 그죠? 결제를 위해서는 US 달러를 근데 이제 결제를 하는데 이 결제를 갖다가 뭘 해야 되냐면 US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합시다. 자, US 달러 결제를 해야 되고 US 달러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자, 기업 A가 있습니다. 그죠? 기업이 있죠. 기업 A가 있다 합시다. 기업 A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을 해서 결제 받을 돈이 있다고 합시다. 수출 대금. 자, 수출 대금이 있죠. 수출해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거 수출 대금은 받을 돈이죠. 받을 돈. 자, 수출해서는 이제 받을 돈이에요. 요게 이제 N 하다입니다. N. 일본에 수출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Japan N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듭니다. Japan N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수출 대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올 수입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기업은 Japan N을 은행에다가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죠? 매도를 하겠죠. 은행에다 팔겠죠. 자, 매도를 한다. 자, 그런데 항상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매도, 자, 은행에서는 매도율을 공시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여기 매입 여기 다른 말로 조금 헷갈려서 자 이게 매입이 되겠죠. 그죠? 매입. 자, 매입률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매도율입니다. 그죠? 매도율이다. 자, 요거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죠. 자, 은행은 이렇게 공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 A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기가 수출 대금으로 받은 일본의 돈은 매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매도를 합니까? 은행이 파는 거죠. 팔자죠. 은행이 이제 판다. 자, 내 일본 돈 사가라라고 판다입니다. 그죠? 자, 판다. 자,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매입이 되겠죠. 매입이 되는 거죠.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S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이 전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US 달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래 해야지 있으면 은행 거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은행을 통해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지. 은행 거래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출 대금이 결국은 은행에서 사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합시다. 요거는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은행에다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US 달러를 갖다가 사야 된다.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을 하는 거다. 자, 매입을 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 매입을 하는 거니까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또 다른 밑에하고 틀리게 요거는 또 뭡니까? US 달러를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그죠? 매도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전제로 해놓고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우리 연습을 해봅시다. 자, A 기업은 어쨌든 일본으로부터는 일본에 수출했기 때문에 수출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데
이제 또 수출을 하려니까 예를 든다면 가정을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수출할 물건의 원자재를 사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에 돈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구입 대금을. 그래서 수입 대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수입 대금은 결국은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N을 그죠? N을 매도해서 그죠? 매도해서 이것으로 가지고 US 달러를 구입을 해서 그죠? 구입을 해서 보내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다. 자, 그런데 이제 은행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N을 팔고 그 다음에 US 달러를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이 가보니까 은행이 이제 A은행하고 B은행이 이제 각각 두 군데를 들렀습니다. 두 군데를 들러보니까 자, A은행은 이제 1달러당 A은행은 자, 매입은 1달러당 이제 자, US 달러를 기준으로 하죠. 매입은 그죠? 자, US 달러 1달러에 대해서 그죠? 매입은 US 달러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자, 매입은 US 달러 1달러에 대해서 그죠? US 달러 1달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살 때 100 이거는 이제 100.40엔을 준다. 100.40엔을 준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1달러를 매입을 합니다. 1달러를 미국 돈 1달러를 어떻게 즉 100.40엔으로 매입을 한다. 무슨 말이냐? 100.40엔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US 달러 일부를 갖다가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매도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매도는 뭐냐면 1달러를 좀 더 비싸게 팔겠죠. 이렇게 사가지고 매도는 US 달러를 갖다가 1달러를 얼마를 주면 파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100.60엔을 주면은 판다. 즉 20엔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 이제 스프레드라고 갖고 이야기했죠. 이 차이가 바로 은행의 이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매입을 할 때는 1달러를 갖다가 살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은 요 돈만 준다는 거죠. 요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살 때는 이제 팔 때는 요 돈을 받아야지만 1달러를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1달러를 살 때는 요 돈만 주고 1달러를 팔 때는 요거 준다. 그럼 B은행에 가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B은행에 가니까 B은행에 가니까는 요거는 1달러를 살 때 결국은 얼마를 주냐 하면은 자, 줄 때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사람들은 USD 자, 요거 조금 더 요 사람들 매입을 할 때는 요거 조금 더 줍니다. 100.50엔을 줍니다. 그 다음 팔 때는 조금 요 A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그죠? 자, 팔 때는 USD를 했을 때는 일부는 자, 어떠냐면 팔 때는 예를 들어서 100.70엔 자, 뭐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나 자기 스프레드는 다 20이기 때문에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틀린 거죠. 그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틀리느냐?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보세요. 이 기업은 결국은, 이 기업이 살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기업이 살려고 한 건 종국적으로, US 달러입니다. 그죠? US 달러죠. 자, 그래서 US 달러 부분에 대해서, 자, 엔화로 가지고, US 달러를, 살 때, 엔화를 가지고, US 달러를 예를 들어서 엔화를 갖고 적게 사는 거는 그죠? 적게 사는 거는 자 엔화를 가지고 US 달러를 갖다가 살 때 돈을 적게 주는 거는 결국은 B기업에서 또 사면은 적게 주고 US 달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살 때는 엔화를 적게 주더라도 US 달러를 갖다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서는 US 달러를 구입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US 달러를 갖다가 가장 적은 돈으로 US 달러를 파는 것이 이제 결국은 파는 은행을 가야 되죠. 그럼 여기에는 보면은 US 달러 일부를 어떻게 파느냐 하면은 요거는 요 금액을 주고 팝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요거는 요거보다 한 10전 더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자, 우리는 결국 US 달러를 갖다가 사야 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사야 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A은행에 갑니다. 왜 은행에 갑니까? 은행에서 US 달러를 파는 가격이 낮은, 즉 요거는 100점 60전에 요거는 US 달러를 갖다가 파는 거고요. 요거는 10전을 더 줘야지 US 달러를 파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항상 US 달러를 갖다 은행에서 파는 US 달러, 즉 은행 매도율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은행 매도율을 기준으로 해서 US 달러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은행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A 기업은 수출 대금을 가지고, 즉 엔화를 가지고 US 달러를 사서 이 US 달러를 가지고 수입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매입 매도율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매입은 은행이 달러를 살 때는, 만약에 여기 살 때라는 것은 결국은 자, 기업 입장에서 뭡니까? 달러를 이렇게 팔 때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팔 때는, 달러를 판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달러를 파고 엔화가 필요할 때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니고 자, 달러를 사야 됩니다. 뭐로? 엔화로. 그죠? 그러면 엔화를 최대한 적게 주고 달러를 많이 사는 것이, 그죠? 같은 값이면 달러를 더 많이 주는 것.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엔화를 적게 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여기 매도에 가면, 매도는 은행이 달러를 팔자는 거기 때문에, 그죠? 팔자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은행은 달러를 팔 때 1달러를 예를 들어서 100.60M만 주면 달러 1달러를 팔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전 70전을 줘야지. 100.70전을 줘야지 팔겠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적게 주는 게 좋겠죠. 왜? 엔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은
A은행을 갖다가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매도율이 뭔지, 그 다음에 매입률이 뭔지는 은행의 입장을 기준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율의 기준이 되는 통화는 바로 reference currency는 바로 뭐가 되냐 하면은 US 달러가 된다. 그죠? US 달러를 1달러를 팔 때 그거는 N을 가졌을 경우에는 100엔점 60전을 갖다가 받아야지 팔겠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100엔점 70전을 받아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결국은 US 달러의 환율은 훨씬 높은 것이 되죠. B가. 그래서 우리는 A 은행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환율의 종류를 보면 매도율과 매입률을 봤습니다. 그죠? 매도율과 매입률. 그죠? 아까는 이제 매도율하고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아까 bid라고 했고, 매입률은 이제 bid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id rate다 이렇게 했고, bid rate다 이렇게 했고, 자, 매도율은 다른 말로 operate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perate다. 자, 요것의 차이가 아까 뭐라 했죠? spread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operate다. 요것의 차이를 우리가 뭘 한다고? spread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것의 차이를 우리가 spread라 하고, 요 차이가 바로 은행의 마진이 됩니다. 은행의 마진이 되죠. 매도율과 매입률의 차이가 우리가 은행의 마진이 됩니다. 자, 이 스프레드가 짧을수록 굉장히 역동적인 통화라 했죠. 이 스프레드가 짧을수록 역동적인 통화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통화의 어떤 뭐가 크다는 거죠. 역동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통화의 회전율이 크고, 그죠? 빈번하게 거래되는 그러한 이제 통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것의 이제 매도율과 매입률은 결국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은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은행을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까? 외환이란 것은 굉장히 격지간의 거래입니다. 그죠? 격지란 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돈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있는 중개자가 필요한데, 이 중개자가 바로 은행인 거죠. 그죠? 중개자가 은행입니다. 그죠? 중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은행이. 이 중개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제 이 은행이 이러한 이제 역할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여기서 bid rate라든지 operate는 모두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즉 매도다. 그러면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역으로 되겠죠. 그죠? 은행이 매입하면 결국 고객은 매도하는 게 되겠고, 은행이 매도하면 고객은 매수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선물환이 뭐냐? 자, 선물환이 뭐냐? 이렇게 되죠. 그죠? 선물환은 요거는 말 그대로 먼저 교환할 레이트, 즉 레이트, 교환 exchange 레이트를 자, exchange 레이트, 즉 환율을 갖다가 미리 약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exchange 레이트를 미리 약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환이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수입과
수익과 수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A기업 같은 경우죠. A기업은 N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수출해서 N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출 대금이죠. 수출 대금으로서 이제 N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원자재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를 미국서 사온다고 가정하실 때는 우리가 US 달러를 갖다가 뭘 갖다가 수입 대금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죠? 자, 수출 대금도 예를 들어서 금방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수출 대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개월 후에 들어온다. 다 선적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수입대금도 수입대금 이제 3개월 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대금을 또 하기 위해서 또 미리 이제 수입할 거다면 6개월 후에 이제 수입대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수출 대금은 최대한, 자, 그럼 수출 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수출 대금을 받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N으로 받았다. 그럼 이 수출 대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노? 수출 대금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수출했으니까 이제 그동안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 임금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장에 뭐 운영비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한국 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원화로 우리 코리안 원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 바꿔야 된다. 자, 이걸 바꾸려면 자, 생각해 보세요. 바꾸려면 최대한도로 뭡니까? 돈의 가치가 지금 현재의 현물보다는 안 떨어져야 되겠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N화 100엔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는 현물환이랍니다. 지금 이제 얼마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현물환이 N당 자, 100엔당에 요게 이제 100엔당에 얼마냐 했겠네? 1000원이다. 자, 1000원이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자, 10만 엔을 갖다가 10만 엔어치 10만 엔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래 했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자, 보통 이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0만에서 이제 100만 그다음에 1000만 억이 되겠네. 그죠? 그죠? 10배면 1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100배면 1000만원 그 다음에 1000배면 억이네요. 그래서 자, 1억 정도 됩니다. 1억 그죠? 1억. 자, 미래에 그대로 요게 1000원을 유지한다면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1억이 된다. 1억이 되지. 자, 그러면은 1억이 됐는데 근데 이 만약에 이게 1000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때 3개월 후에 가가지고 이 환율이 자, 요 환율이 지금 요거 현재 환율입니다. 요거 현물이랍니다. 현재 환율. 현재 환율이 요게 1000원이 됐을 때 그대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900원으로 떨어졌다 합시다. 900원 떨어지면 요거는 결국은 9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10% 떨어졌으니까 3개월에 9천만 원이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10%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10% 손해보죠. 자, 이 10%의 손해를 갖다가 봐버리면은 이 10%가 자신들의 마진보다, 마진이 만약 5%라면 오히려 환율로 인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도 더 뭡니까?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죠? 손해를 보게 된다. 이 10%가 마진이 10%보다 작다면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물 가격으로, 자, 현물 환율 가격으로 1,000원에 이걸 했을 때, 1,000원을 했을 때, 마진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한 500만원 정도 됐다 합시다. 500만원. 자, 5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환율이 말이죠. 만약에 3개월 후에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 900원으로 떨어지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000만원이 발생했으면은 이거는 자기들 마진보다 더 떨어지갖고 수출해갖고 오히려 뭡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환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환위험. 즉 기업이 환위험에 노출된 거죠. 그죠? 그러면 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치명적이 되겠죠. 그죠? 환위험에 노출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위험을 갖다가 노출된 환위험을 갖다가 미리, 그죠? 미리 우리가 그걸 회피하는 방법, 그죠? 그걸 이제 회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냐면 바로 해칭이다 한다. 그죠? 환위험을 갖다가 미리 회피한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선물에서 물론 선물은 하나의 일종의 이제 뭐냐면 베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베팅이다. 왜? 이 선물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뭐 그대로 자, 3개월 후에 그대로 내가 100엔당 그대로 1,000원에 자, 100엔당 1,000원에 죄송합니다. 100엔당 1,000원에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물하고 같이 자, 100엔당 1,000원, 자, 100엔당 1,000원에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하고 이제 선물한 약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도 만약에 이 환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1억을 그대로 일본에 수출한 대금을 그대로 1억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런데 환율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에서 환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환위험을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뭡니까? 환율이 변동했을 때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 이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해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환율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측이 100% 적중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3개월이 돼서 이 환율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 어떻게 하냐? 3개월이 가서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US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본 돈을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일본 돈을 팔아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일본 돈을 팔아야 됩니다. 이때 이제 팔자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팔자라는 약속. 그죠? 일본 돈을 나는 팔겠습니다 하고 은행하고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3개월 후에. 자, 그걸 갖다가 그죠? 그러면 얼마에? 1,000원에 팔겠습니다. 지금 환율하고 똑같이 1,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은행과 이제 약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put op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ut option. put option이다. 내가 팔겠다, 매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put option이다 이렇게. 자, 반대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은 다 반대로 또 뭘 사야 됐습니까? US 달러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 후에 US 달러를 얼마에 사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말대로 콜 옵션이다. 이렇게 콜 옵션. 자, 그러면 풋 옵션은 어떻게 되면 유리하겠습니다. 풋 옵션은 그럼 어떻게 되면 유리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설정해 놓은 가격, 3개월 후에 자기가 얼마에 사겠다고 가격을 설정해 놓겠죠. 자, 그럼 그걸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환율이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또는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반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자 보죠. 100원,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샀을 때 사다가 예를 들어서 1달러를 갖다가 900원만 주면 된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뭡니까? 자기 돈의 가치가 100원이 올라간 거죠. 그죠? 이걸로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appreciation이랍니다. 평가 절상. 평가 절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가 평가됐다는 거죠? 절상. 자기 통화가 평가 절상되었다. 자기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의 가치가 지금 1000원인데 1달러당 11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1달러를 900원에 샀으면 주면 됐는데 우리나라 돈을 1100원이나 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depreciation이랍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거는 평가절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환율이라는 것은 예측은 가능한데 이게 평가절상이 될 건지 평가절하가 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현물 환율이 있는데 현재 환율이 있는데 이 가격보다 높든 낮든 간에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외국 US 달러든 엔이든 어쨌든 그 돈을 팔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풋 옵션이라 하고, 자, 그때 얼마의 가격으로 그 돈을 내가 그것을 사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콜 옵션이다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콜 옵션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풋 옵션이나 콜 옵션을 행사할 때는 그냥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아니면 말고 자, 풀 옵션하고 콜 옵션은 행사 시기, 즉 그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유리하면 행사하고 그러면 자기가 유리하지 않으면 행사를 포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행사를 하든 행사를 하지 않든 간에 일정률의 어떤 예를 들어서 담보금이 필요하죠. 담보금. 왜? 행사를 안 했을 때는 그걸 행사를 안 해버리면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돈을 잡아 놓았던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액을 갖다가 일정률을 갖다가 넣어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 명목으로 또 일정률의 돈을 은행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라는 정거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